정치 뉴스 빼고는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이슈앤피플의 MSG 같은 존재죠. 딱히 몸에 좋은 건 모르겠지만 빠지면 맛이 전혀 안 납니다. 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LNL의 정경일 변호사도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한일중 정상회담보다도 우리 비정치회담이 더 흥미롭다는 거 그거 아셔야 됩니다. 네, 공감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무리수를 두시대요. 네. 정경일 변호사님한테 제가 네. 배종찬 소장님 네. 아시죠? 네, 알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죠. 두 분이 평소에도 좀 친분 있으세요? 아니요, TV로만 뵀죠. 네. 그럼 오늘 초면이세요? 네. 그럼 대기실에서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처음에 명함부터 드렸죠. 네. 명함을 드렸는데 네. 명함을 딱 받았는데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왜요? 제 명함이 상당히 좀 화려한데 네. 상당히 검소하시면서 네. 이름만 보이는 명함이었습니다. 이름만 보이는 명함? 네, 원래 연예인들 명함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기 힘센 분들 명함도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름만 딱. 전화번호 하나, 이름 하나.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 알아서 끝내. 네, 저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우리 정경일 변호사를 모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딜레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딜레마존. 맞아요. 네, 요즘 대법원 판결 때문에 굉장히 핫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네. 단어를 듣고 계신데 요즘 매스컴을 뒤덮은 사건이죠.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언론 논란. 요것에서 비롯됐으니까 이걸 또 짤막하게 넘어가야겠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짚어주세요. 사실 음주운전 그리고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좀 더 나가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그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뭐 계속 이렇게 불거졌는데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렇게 커질지 저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구속까지 됐죠. 네.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2024년이죠. 5월 9일 날 그 서울 강남구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던 가수 김우중 씨가 중앙선을 넘어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충돌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사실 교통사고 내면 대부분 보험 처리하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보통 현장을 떠나는 이유가 뭐 대포 차량이거나 음주운전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이 부분 또 이제 음주가 의심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사건이 불거진 거죠. 그렇죠. 네. 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작 진짜 운전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사실 그걸로 끝나요. 네.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예인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방송 활동에 심각한 타격은 있겠지만 보통 또 나중에 방송 복귀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바꿨다. 옷까지 입혔어. 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저도 사실 다 언론으로 접했는데 네. 이게 하루마다 하나씩 뉴스가 나오듯이 맞아요. 뭐 음주를 안 했다, 입만됐다, 뭐 SD 카드를 뭐 없앤 것도 뭐 먹어버렸다. 네. 그것도 뭐 3개씩이나. 뭐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아니 사실 어떤 범죄 행위를 하든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빠져나갈 기회는 많습니다. 네. 어떻게 다 저런 식으로 빠져나갈까? 하다못해 지금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악수를 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네. 변호사 스님도 사실 변호사를 스님할 때는 이제 다 용도가 있습니다. 네. 뭐 닭 잡는 데는 닭 잡을 만한 칼을 쓰는 거고. 전문성을 봐야겠죠. 네, 좀 변호사님도 좀 약간 좀 뜨악했다 그래야 되나? 전직 너무 고관이셔서. 예, 너무 이게 과연 좋은 방법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되다 보니까 사실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착한 일을 하거나 좋은 일을 하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과 관심도 받고 자신들한테도 영향을 받는데 반대로 또 나쁜 행동을 하면 그만큼의 관심이 반대로 돌아온다라는 네. 걸 한번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어떤 행동하더라도 아무 영향은 없겠지만 네. 앞으로는 아니죠. 그게 본보기로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어떻게 정 보셨어요? 변호사님도 절대 음주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하고 뭐
여름에 그냥 또 오늘 그렇죠. 인연을 맺었으니까 뭐 맥주 한잔 시원한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시죠. 할 우리 수도 있어요. 최수영 또 진행자하고도 뭐 술 한잔 하시죠. 가능해요. 근데 운전은 하면 안 됩니다. 아이, 당연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호중 씨도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마실 수 있죠. 나쁜 뭐 행패나 안 부리면 나쁜 일로 연결만 절대 운전대는 잡아놔. 그렇죠. 네. 제가 시간 없지만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찐으로 좋아했던 야구 선수가 강정호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광주 일고와 그다음에 키움 히어로스를 거쳐서 미국의 이 피츠버그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맹활약 했었죠. 선수로 갔거든요. 정말 네. 킹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홈런 꽝 치고 네. 정말 3루에서 받는 정말 요즘의 김하성 선수의 정말 이전 단계를 보는 듯한 대자비가 쓸 정도인데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쓰리아웃 당해서 선수 3명까지 건넜어요. 그렇죠. 아유,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네. 술을 마셨으면 운전을 하지 말든지 꼭 차를 옮겨야 되면 대리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 연봉이 500억이나 되는 선수가 뭐하러 그 대리비를 아낍니까? 이 바보 같은 진짜, 짓을. 네. 진짜 정말 그러네요. 지금쯤이었으면 정말 오타니를 능가했을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네. 지금 그 표정은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 화면으로 보셨어야 돼요. 너무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는 그 대목은 정말 메소드 연기에 찐이었어요. 온몸으로 찐. 다 연기를 하셨어요. 아직까지 이 드라마 기획사에서 연락이 안 오네요. 섭외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건 기대하지 마세요. 만난 옷이 없대요. 자, 그럼 저는 우리 정 변호사님께 여쭤볼게. 아니 근데 김호중 씨의 이번 수법들 많은 공분을 또 일으켰지만 실제 정 변호사님이 전문 변호사시니까 네네. 유사한 수법들로 빠져나가는 그런 말하자면 그 의뢰인들 많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번 사건 김호중 사건이 불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 있다는 거 알고도 방송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전 국민들이 다 다 봐고 알아버렸죠. 이제 다 교육됐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검찰총장도 다시 또 술 먹는 행동에 대해서 사실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CCTV를 보고 검찰총장님도 분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2차 음주해버리면 음주 사실 못 밝히거든요. 아직까지 현대과학기술로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계속 문제가 밝혀졌는데 사실 이제는 조금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호중 네. 사건에서 불거진 네. 걸 이야기 드린다면 네. 보통 운전자 바꿔치기 할 때 경찰관님 어떻게 보면 성향 따라 다른데요. 네.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로 느끼시고 네. 정의감이 없으신 분은 뭐 일단 운전하는 사람 나타났다. 뭐 사람은 맞네. 이렇게 끝내버리시는 분 있어요. 일단. 기계적으로. 네. 기계적 판단입니다. 아. 진짜. 예, 더 이상 수사를 안 해요. 네. 네. 수사를 더 하면 본인이 일이 되니까 어차피 사고 냈다고 또 인정하니까 네네. 또 뭐 블랙박스 SD 카드 없다. 네. 사실 블랙박스가 있고 SD 카드가 없다. 비상식적이잖아요. 의심해봐야죠. 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여기까지는 안 나가요. 뭐 술 마신 양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전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대부분 안 이루어져요. 그만큼 허술한 상태에서 뭐 운전자 바꿔치기 또 하다못해 그 사고 현장을 모면하고 난 뒤에 진짜 편의점 하다못해 경찰관을 목적자 삼아서 그 앞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확실한 증인이다 이거죠. 네. 그런 게 판결문에도 나타나는데 아이고야. 그러면 혈중알코올濃도 측정을 하죠. 네. 숫자는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1차 음주인지 2차 음주운전인지 또 2차 음주를 뺄 때는 형사재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판단하니까 뺄 때는 유리한 걸 빼줘요. 그러니까 뺄 때 많이 빼줘. 그럼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난 거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 유리하게 봐버리니까 네.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엄청 많았습니다. 현실은 네. 그러한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보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를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시자마자 음주 측정이 되나요? 마시자마자. 마시자마자 즉석에서. 음주 측정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음주 상승기, 하강기 이런 것까지도 또 따집니다. 아이고. 예. 뭐 보통 음주하고 난 뒤에 30분부터 90분까지는 상승기다. 그래서 그때 측정된 것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도 지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이번 사건을 한번 본보기로 이야기 드린다면 결국 순간은 속이더라도 영혼은 속일 수 없습니다. 결국
보통 언론에나 이렇게 또 나와요. 또 변호사님들한테는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성공 사례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광고로만 활용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하나 네네. 궁금한 게 그럼 이번에 이제 사실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금 김호중 씨의 수법들이 일종의 약간의 영업 비밀 같은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다 공개가 됐잖아요. 이번엔 다 됐죠. 다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이런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 이래 사건이 이제 의뢰들어오면 만일 이렇게 유사 사례들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번이 본보기가 돼야죠. 지금까지 어떤 성공 사례담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판결문도 있겠지만 네.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라는 어떤 하나의 모범 사례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네네. 배 소장님 보시기에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음주운전에 대한 이따가 이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처벌 자체가 너무 미약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어떤 이른바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팁들입니다.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그다음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그냥 삼키는 거, 그다음에 사고 후 음주로 또 측정 불가하게 만든 아까 말씀드린 또 차버리고 도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이제 이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또 정관 예우에 그런 또 정말 어마무시하게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오면 이것 자체도 형량을 상당히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또 범주로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술 한 방울 마시는 사람도 보통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 돼. 술 마시고 큰일 나 그러면 오늘 내가 가는 길로는 측정 안 돼. 뭐래요? 경찰서 없어. 경찰관들이 없어. 막 이러면서 운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 오히려 오늘은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 나갑니다. 그러고 다른 쪽으로 단속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이런 어떤 이 단속 자체를 호락호락하게 못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혹시 단속 위치가 미리 새 나간다는 뜻인가요? 그런 앱도 아니 있어요. 그런 앱도 있어요. 그런 앱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서도 진짜. 대대적으로 음주 단속한다고 광고를 하고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오늘 합니다라고 이제 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다 그래놓고 딴 데서 해야 되겠구나. 좋습니다. 배 소장님 음주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뭔가 머리를 짜내서 비껴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메소드. 저는 뭐 메소드 연기로 지구를 떠나거라. 아주 올드했지만 신선했어요. 그렇습니다. All this but this. 네. 제발 좀 떠나십시오. 저 금성 가서 화성 가서 토성 가서 마음껏 운전하세요. 안드로메다로.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딜레마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딜레마존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딜레마존이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이해 달릴까 말까 달릴까. 그러니까 딜레마존이 달리는데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가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려고 하는 고찰나 어떤 사람들 속도를 더 내서 빨리 달리기도 하고 좀 겁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기도 하는데 이럴 때 또 사고가 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하지 못하고 또 이게 상당히 당황스럽게 되는 그 구간이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맞아요. 그때가 나도 108번 내예요. 하루에도 108번 운전하다 보면 그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니까요. 자, 이 딜레마존 운전자들 사이에서 논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저희가 되게 궁금해요.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에 딜레마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좀 보내주세요. 노래 말고 광고랍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라디오 댓글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얘기합니다. 성역도 금기도 없는 다양한 시선 비정치회담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딜레마존 얘기를 하는 중인데요. 그 얼마 전에 이 딜레마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어떤 사례였고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 정 변호사님께서. 네. 우리 소장님만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은 없고요. 일단 대법원 판결 요지를 한번 이야기 드린다면 먼저 사실관계가 2021년 7월 그 부천 한 교차로에서 자동차
보니까 시속 20km는 초과된 상태예요. 사실 과속도 문제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법원에서는 과속은 빼고 신호 위반만 문제 삼았는데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 진입했다가 반대편은 신호 위반이겠죠.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네. 그러면 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게 신호 위반이냐 아니냐. 이게 신호 위반이 되면 오토바이 그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하. 사실 그러면 언제 황색 신호에 들어왔느냐. 1심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황색 신호에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 통과해도 신호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고 네. 대법원은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네. 이제 이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무조건 황색 신호에는 정지를 해야 된다. 못 멈추더라도 지나가면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네. 무조건 반드시까지 추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부정적인 의견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제가 대법원 판결 여러 번 읽어봤는데 네. 판결문 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많았습니다. 보통 대법원 판결문 쓸 때 보면 어떤 원칙과 예를 말을 할 때 예의 없는 원칙 없는 하여튼 호흡이 헷갈리는데요. 네. 원칙 없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네네. 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보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수식어를 대법원 판결문은 웬만하면 붙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황색 신호의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 위반이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 모든 상황이 포섭시키면서 문제가 안 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황색 신호에 교차로 통과하게 되면 신호 위반이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 대법원 판결이 그러면 정작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직전에 멈출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판단했느냐 하면 그까지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1심에서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을 때 교차로 통과해도 신호 위반이 아니다에 대해서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다. 여기까지만 판단한 겁니다. 말이 다르고 어다른데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신호, 황색 신호의 의미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 없더라도 횡단보도 있으면 횡단보도 또 횡단보도도 없다 그러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지선, 교차로 그리고 횡단보도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멈춰야 돼요.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1심은 정지선만 기준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 직전까지도 언급한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그래도 대법원 판결문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배수장님 운전하는 사람이면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거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맞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실생활 관련된 이슈인데 여론조사 흐름이 좀 어때요? 여론조사는 없어요. 아, 그래요? 여론조사 없어도 물러설 배추조사 배순찬이 배추조사가 안 되는 빅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또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렇죠. 바로 네. 딜레마 존 아니겠습니까? 네. 빅데이터 오피니언 라이브의 캐치 애니로 지난 한 달 동안 오늘 포함해서 딜레마 존에 대해서 긍부정 감성 분석을 했습니다. 네. 긍정 35%, 부정이 절반이 육박하는 49.2%예요. 네. 부정적으로 보는 연관어들이 있습니다. 멈추다, 네. 또 문제, 사건, 교통사고, 또 혐의, 위험, 위반, 충돌. 그러니까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더 많네 그렇죠. 키워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 정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딱 설 수 있으면 좋은데 저도 운전할 때 보면 그러니까요. 운전을 안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속도를 내고 달렸는데 급정거를 하면 또 뒤에 달려오는 차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대체로 우리가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면 그냥 황색 신호가 와 있더라도 이제 지나가는 게 낫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언제 멈춰야 되는지 빨간불에서 노란불로 언제 바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카운트다운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예. 황색의 숫자를 매겨서 그러니까요. 1, 2일 때는 통과 가능, 3부터는 통과 불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어렵다. 딜레마존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바로 이게 사람이 맞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달릴까 말까, 통과할까 말까 고민들 해보셨죠? 황색 신호등에 교차로 진입한 것은 법규 위반이라는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열어두었습니다. 야, 근데 정말 저는 정 변호사님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거 정말 그 딜레마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작은 교차로가 있고 또 큰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차로는 그나마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데 큰 교차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황색 신호 여기에서 고민하면 사실 지금과 같은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정작 황색 신호부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녹색 신호부터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녹색 신호부터. 네. 어떻게요? 보면 신호 체계가 저게 방금 바뀌었네. 그럼 내가 지나갈 때까지는 바뀌지 않겠구나. 그럴 때는 좀 편하게 지나가면 되고 네.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네. 그래도 도움이 되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내가 진입했을 때 이미 녹색 신호였다. 그러면 저 신호가 천년만년 녹색 신호일 수는 없다. 바뀔 거 감안해서 그때는 속도를 좀 줄인다든가 황색 신호 바뀌었을 때 멈출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대비하면서 현재는 운전하는 게 가장 안전 운전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사실 서행하면 다 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 심리가 네. 막 가고 있는데 저기서 저 통과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네. 있어. 이럴 때 노란불이 딱 되는 순간 더 밟게 되잖아요. 그렇죠. 난 통과하고 싶으니까. 뒷차도 문제예요. 네. 뒤에서 달리는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버리면 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쓰잖아요. 뒤에서 네네. 난리 나요. 네.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호를 주면 어떨까? 어떻게요? 근데 파란불이더라도 곧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으면 항색 신호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IT 강국이니까 앞에 곧 신호가 바뀝니다. 그 신호를 한번 주자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하차도도 차단될 때는 그걸 사이렌을 넣으면서 앵앵앵앵 이러면서 이걸 막아주는 신호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에 크게 LED로 아예 그냥 곧 신호가 바뀝니다. 그러면 곧 신호가 바뀝니다 들어올 때는 일단 서행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교차로를 임박해서 한 10여 미터 정도에 와 있는데 황색 신호등으로 바뀌면 그때 무조건 멈춰라. 이런 정도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이미 교차로의 진입 단계인데 황색 신호로 바뀌면 보통 사람들은 속도를 내서 더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한글로 된 신호를 한번 먼저 줘라.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면 곧 신호가 바뀝니다. 아니면 그걸 음성으로도 크게 한번 좀 돌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도 주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요즘 좋은 게 이런 신경망으로 AR을 통해서 지금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아닙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이런 걸 소리로 한번 더 주고 네. AI 시스템으로 신호가 곧 바뀔 것 같으면 곧 신호가 바뀝니다를 한 번 더 알려주는 거죠. 그것도 참신한 아이디어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문자들을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나누는 얘기하고는 약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8692님 기존 운전자 상식이 황색등에서는 빨리 지나가라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판례가 달라지면 운전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9268님 급정거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2707님 탁송기사입니다. 황색은 지나가는 게 맞죠. 안 그러면 급정거 사고 많이 납니다. 5534님 나 혼자 정지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듯해요. 뒷차들이 무섭습니다. 엄청 빵빵될걸요. 이보세요. 지금 좀 그래서 달라요. 지금 부정적인 빅데이터가 50%가 되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변호사님 더군다나 이제 우리 사실 요즘 보면은 30km 제한, 50km 제한, 네. 60km 제한이 있는 데서 30km면은 그나마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좀 그 여지가 있는데 당연히요. 예. 60km면은 이게 네. 정말 저도 그래서 아찔할 때가 사실 있어요. 맞습니다. 60km 정도라면 시속 60km에서 보통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는데 걸리는 시간이 0.7초에서 1초 정도 걸리고요. 또 네. 밟았을 때 이렇게 정지한다 그러죠. 네. 그러면 제동거리하고 공주거리가 합친 걸 정지거리라 그러는데 네. 그 거리가 20m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황색신 60km 지나가다가 신호 바뀐 거 알았을 때는 이미 20, 30m는
지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교차로 한가운데 딱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아마 지금 문자 주신 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고 또 겪어보신 분들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전에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지금 운전자들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혼란스럽죠. 빨리 좀 지침을 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지침을 그래서 빨리 좀. 예. 4449님도 녹색 등에 카운트를 해주는 게 훨씬 좋을 듯해요. 그러니까요. 언제 녹색 신호가 끝나는지 이 얘기하셨고요. 또 교차로 신호에 카운트다운 잔여 시간 표시해야 된다는 의견 여러 가지가 이렇게 비슷하게 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게 기술적인 부분 하면 참 좋습니다. 또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게 법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황색 신호 의미를 두고 있어요. 네. 교차로 진입 전이면 정지하라. 교차로 진입했으면 신속히 통과해라. 그럼 이제 딜레마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공백 상태잖아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선에 정지할 수 없다면 그때도 신속히 통과하라라는 규정만 두면 돼요. 그렇죠. 글자 몇 자만 넣으면 되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인데 이 시행규칙은 행안부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건 국회 동의 없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우리 장관님께서 어떻게 좀 결단을 내리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시행령이니까 이거는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이니까 네. 우리가 행안부에 자체적으로 그냥 그걸 규칙으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2707님이 아마 대법관님들은 직접 운전을 안 하시니까 실제를 모르시는 듯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대법관님이 운전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법리적인 거에만 너무 치중하시다 보니까 법리적으로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정 변호사님,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렇게 딜레마전이 좀 약간 좀 논쟁적인데 해외 선진국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규정에 대해서 딜레마 존에서 어떻게 하라 일본 같은 데나 어떤 협약 같은 데를 보면 딜레마 구간에서는 불가하니까 신속히 통과하라라는 규정으로 명확하게 돼 있는 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필요하고 또 신호등 우리 소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신호등의 숫자를 도입해서 언제 바뀔지를 충분히 예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들은 숫자를 예측하게 되면 더 큰 사고가 나니까 부정적이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행자 신호에도 신호 있고요. 또 하다못해 지하철역에 가도 지하철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고 버스 정류장에도 다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정보 제공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숫자 도입하고 규정 도입하면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도 도로교통공단에서 프로그램을 한 2년 6개월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해외 사례를 저도 이제 외국에 나가본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교통선진국은 도로 자체에서 이미 사고가 안 나도록 해놔요. 그리고 아니면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에 설명을 해두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자들의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택배 하시는 분들 또 오토바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신호에서 오히려 빨리 출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차로에서 달리는 차량 신호에서 또 빨리 출발하는 오토바이 사고 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혼란스럽지 않도록 도로 자체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지침도 규정도 더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팡팡팡. 좋습니다. 지금 두 가지 그 사연만 더 소개드리면 9856님께서는 이럴 거면 황색 신호등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황색 신호나 빨간 신호나 똑같은 신호 위반 아니에요? 하고 이제 말씀 주셨고 0623님께서는 화물을 잔뜩 실은 차가 급정거 가능할까요? 시간 카운터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아니면 그 교차로에서부터 직선거리로 몇 미터 이내에서는 속도를 몇 % 이상 감축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말씀씩 듣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딜레마존에서 얘기를 하다가 저 딜레마에 좀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정 변호사님. 네. 사실 이 딜레마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한데 운전자들이 마음가짐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교차로에서 자신의 신호가 직진 신호라 하더라도 운전자들은 두 가지 생각하거든요. 첫째, 녹색 신호니까 빨리 가야지. 아니면 녹색 신호가 바뀔 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그중에서 두 번째 생각 가지신다면 이런 혼란 막는 데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방어적으로. 저는 짧게 한마디. 와 머리 아프다.
딜레마네. 딜레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정치회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정경일 변호사님 두 분 수고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